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홀수 기출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일부러라도 몇 명의 학생들과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4명, 그리고 N수를 결심한 학생 2명, 총 6명의 학생들과 얘기를 쭉 나눠봤었는데, 그래도 N수를, 그러니까 한 번 수능을 경험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방향이 서 있어요. 그리고 시기에 대한 고민, 또 새로 바뀌는 이제 이 선택에 대한 고민 정도만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이 고3 학생, 예비 고3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몰라 하더라고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강의 들으면 다 되는 건데? 그냥 훈련도감 들으면 된대. 이제 제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학생 앞에서 훈련도감 들으면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설명들을 해주는데, 제 스스로 딱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럽겠다. 예전 수능과 동일한 수능이어도 이게 시작이 쉽지가 않은데, 게다가 수능이 바뀌죠. 또 지금은 한참 이게 입시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아는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수시로 합격했다더라. 어쨌다더라. 공부 진짜 잘했었는데 수능 성적이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정시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맞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기출에 목매하는 이유는 이 기출이 우리가 1년 동안 가야 될 공부 방향의 원칙을 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국어북이란 책은 어떤 책이다라는 거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전제는 이미 국어북을 갖고 있다, 또는 국어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기출문제집을 갖고 있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관한 얘기를 좀 국어북 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OT 아니에요. 그냥 사용법 안내입니다. 일단은 예전 훈련도감 OT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2022 수능 국어 변화에서 핵심은 엄매 화작 선택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엄매를 선택했든 화작을 선택했든 과연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큰 차이를 일으키겠느냐. 물론 일부 학생들에게는 그 선택이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중은 10% 이하라고 생각하고요. 한 90% 정도 되는 학생들은 엄매나 화작의 선택의 영향은 크게 안 받을 것 같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 촬영 진행하지 않고 있는 공방전 3부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곧 올라갈 겁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화작이냐 엄매냐를 지금 당장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단 엄매에는 문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매 쪽으로 마음이 기운 학생들은 문법 공부 이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또한 나중에 백문일답 OT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수능 국어가 바뀌는 데 있어서 핵심은 기존의 15문항이었던 문학과 독서가 각각 2문항씩 늘어나서 각각 17문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문제가 더 늘어난 거죠. 어쨌든 선택이지만 문항의 개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이거는 공통이긴 한데 문학의 개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특히 문학이 는 것보다는 독서가 늘었다는데 여러분 더 주목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지문을 마구잡이로 넣을 수 없어요. 어쨌든 16P 안에서 시험지를 끝내야 할 겁니다. 평가원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문이 길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물론 한 지문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비 시험 때 보였듯, 그리고 최근 평가원 시험에 보였듯 가나 2지문이 나오는 형식이 되겠죠. 이걸 쉽게 갈 거냐 어렵게 갈 거냐, 아니면 얘를 중간 정도 수준으로 가고 중간 정도 길이 되는 지문을 좀 어렵게 갈 것이냐. 물론 평가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한 80% 이상은 여기 와 있어요. 독서랑 문학에. 그러니까 수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어차피 독서 문학은 껍데기는 매년 바꿔왔어요. 근데 알맹이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바뀐 것에 치우쳐서 수능은 필요 없다고 할 것이냐,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할 것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모든 공부에는 기본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이 공부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이 대학에 가시고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 과정을 할 때의 공부 목적과 또는 어떤 연구원이 돼서 연구를 할 때의 목적과 아니면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는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시험도 그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공부 과정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수능 국어 시험이에요. 그러면 수능 국어든 뭐든 어쨌든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시험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11월에 볼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알아야 공부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뭐 강의만 듣고 있다든지 그냥 문제만 풀고 있다든지 어느 순간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이 시험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는 수준이 낮아서 아직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아니래요. 수준이 낮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냥 2학년 때 본 시험?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이 2학년 때 본 시험과 3월 달에, 올해 이제 곧 3월 학평을 볼 텐데, 그 3월 달에 보는 시험은 등급차가 좀 날 거예요. 떨어지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올라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월 학평과 6월에 이제 6월 모의수를 보겠죠? 또 차이가 나요. 9평 또 달라지고요. 수능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물론 계속 1 찍는 학생도 있고요. 계속 5 찍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에 변화를 안 주거나 아니면 기본이 아주 탄탄하거나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제 앞에 어떤 학생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냐면 성적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기본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이랑 얘기해보면 고3이 되기 전에 수능 국어 준비를 제대로 한 학생은 실질적으로 없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거의 모든 예비 고3은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아니죠. 2월에 시작하는 경우도 많죠. 2월 1일부터 할 거야. 설 끝나면 할 거야. 아니야, 3월부터 할 거야. 중간고사 끝나면 할 거야. 그러니까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월 전에 뭔가 나는 수능국어 준비를 많이 했어라는 학생은 없어요. 근데 공부는 안 해놓고 자기에 대한 설정은 해놔요. 나는 국어를 잘해. 나는 국어를 못해. 나는 문학은 잘해. 나는 독서는 잘해. 근데 현대시가 약해. 내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뭔지는 공부를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어. 문학은 잘 나왔고 독서는 안 나왔어. 아, 나는 독서가 문제야. 이 학생 수능날 뭐를 틀릴까요? 과연 독서를 틀릴까요? 문학에서 틀릴까요? 알 수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수능 시험 날 미끄러지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화작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학생들이 평소에 화작을 엄청나게 틀렸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 화작을 누가 틀려요? 막 이럴지 모르겠지만, 실제 학생들이랑 얘기해보면, 수능날 화작에서 답 안 나와서 시험 망가진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이거 안 믿을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뭐 어쨌든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지 마세요. 나는 뭐를 잘한다? 뭐를 못한다. 난 국어를 잘한다? 못한다. 내 약점은 현재 뭐다. 몰라요. 공부해보고 시험 몇 번 치러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싹 거두고 그냥 기출분석 해보는 거예요. 그럼 기출분석이 잘 된다. 그 영역이. 아, 그럼 내가 좀 자신 있는 거지. 그건 잘하는 거야. 기출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문제가 어려워. 정말 여러 번 해봤는데도 어려워. 그럼 나는 거기 확실히 약점이 있는 겁니다. 기출분석을 해본 뒤 강점과 약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시험을 몇 번 봐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기출분석을 합니다. 아, 내가 볼 시험이 이런 시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제 뭐예요? 본격적인 공부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공부의 50%는 또 기출 갖고 하셔야 돼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내가 어떤 시험을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내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확인하기 위한 기출 분석이 1단계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EBS 연계교재도 하고 모의고사도 좀 풀면서 기출을 병행해야겠죠? 이게 기출분석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직전엔 실전 모의고사도 좀 당연히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총정리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총정리의 대부분 또한 기출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출분석 크게 보면 3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출분석은 크게 3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기출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 중이에요. 1단계, 일단 기출을 풀면서 내가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내가 볼 수능 국어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최대한 익숙해지는 겁니다. 뭔가 파악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파악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럼 그런 게 파악이 됐으면 이제 아주 반복적인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좀 쌓아 나가는 거고 끝에도 또한 기출로 한 번 더 마무리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기출을 보는 방법은 달라질 것 같은데 저 옆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능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기출은 갖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능 국어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보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국어는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다르죠. 뭐가 다르니? 라고 물어보면 내신은 좀 지식적인 거고요. 수능은 이해예요. 한 50% 정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점이에요. 50점이면 몇 등급이에요? 뭐 아주 안 좋은 등급이겠죠. 그 정도의 이해가 이거예요. 왜냐? 수능 때도 지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수능은 사고력 시험이 맞지만 사고력을 제대로 갖추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식이란 얘기를 꺼내면 무슨 지식이냐는 문제가 생겨요. 국어와 관련된 모든 걸 외워서 가면 되냐? 뭐 독서의 이론을 외워서 가는 거냐? 그런 지식은 아니에요. 여기서 원하는 지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수능 국어를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한다면 수능 국어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셔야죠. 근데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난 뒤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질문하는 방식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질문하는 방식이 살짝 바뀌었어요. 이 질문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건 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자, 발문 좀 읽어봐 그러면 뭘 읽으라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을 줘요. 또 학생들한테 넌 국어에서 뭐가 힘드니? 그럼 보기가 2개 남았을 때 힘들대요. 보기가 2개 남았을 때 힘들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보기는요. 보기예요. 보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르는 게 아니에요. 고르는 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5, 5개 있는 거 있죠. 그게 보기가 아니라 그건 선지고요. 그 선지 위에 가끔 이렇게 꺾여가지고 보기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어디 가선 보기 2개 남았을 때 헷갈려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선지가 2개 남았을 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최소한 알고 공부하셔야죠. 자, 됐고요. 또 이 출제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그 표현들의 의미, 결국 뭐냐? 여기서 요구하는 지식이라는 건 용어와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물론 이제 용어와 표현은 엄밀하게 보면 뜻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시험지 안에 들어있는 어휘에 대해서는 결국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문학 용어가 됐든 어떤 시험상의 특정한 의미를 지닌 약속된 표현이든 지식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답을 고르려면 근거를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근거가 나올 때까지 시간과 상관없이 무작정 지문을 읽을 거냐?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근거를 찾는 나만의 방식은 없겠느냐? 아니면 읽을 때 근거를 미리 찾아 놓을 수는 없겠느냐? 읽을 때 답의 근거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글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거 물어본다. 잘 봐둬야지. 이런 느낌이 든다면 문제 풀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다음, 또 내 약점.
학생들은 실수를 일회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본인은 이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저한테 시험지를 보여주는데, 야, 이 시험지 말고 9월이랑 3월도 좀 보여줘봐. 그러면 3월 학평, 6월 모의 수능, 9월 모의 수능 쫙 펼쳐놓고 제가 보잖아요. 또는 네 기출문제집을 가져와서 기출문제 막 넘기면서 얘가 틀린 문제를 보잖아요. 걔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비슷한 거 틀려 있어요. 과연 실수일까? 자, 이 얘기는 6평 때 좀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과연 네가 틀린 그 문제가 실수라고 치부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그 문제의 뭔가와 관련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냐. 근데 그거를 기출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걸 스스로 할 때는 본인은 이제 못합니다. 그냥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이제 공부의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D-1, 2, 3,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1권 기준인데 책의 구성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뒤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작년에 시행됐던 이 예비 시행 문제 있죠? 예비 시행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 기출 분석과 관련된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예비 시행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작년에도 작년 수험생 대상으로 예비 시행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그때는 예비 시행과 관련한 올해 수능 때 반영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예비 시행 자체를 매우 꼼꼼하게 분석해야 돼. 근데 여러분 보고하라 그러면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와 이 틀에 걸쳐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문 분석 어떻게 할지, 선지 판답 훈련 어떻게 할지도 해야 되는데, 문학은 3단계로 진행하면 되고요, 독서는 4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 3단계 어떻게 할지, 4단계 기출 분석 어떻게 할지 3일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선지 판단 훈련과 관련해서는 기출 분석 노트라는 게 아마 같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만드셔도 돼요. 선지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본 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은 필기가 거의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엔 딱 뭐만 체크되면 되냐면, 자, 여기다가 형광펜이라고 말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기출분석 노트에 있는 또는 선지 판단 훈련은 맨 마지막 6일, 7일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권 기준으로 7일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권이 7일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권 7일, 2권 7일, 그러니까 한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권이 한 주 분량이에요. 물론 제가 설정한 한 주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이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한 번 읽어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 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좀 물 한 잔만 마시고 와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강의에도 몰입도 잘 되고 말도 잘 나오는데 좀 목이 메. 좀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앞에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 책은 가급적 깨끗하게 해두시고, 그러니까 책에 막 밑줄 긋고 이런 거보다는 책 그냥 깨끗하게 보시고, 옆에 어떤 기초 분석 노트를 갖다 놓든, 그냥 본인의 연장을 갖다 놓든, 밑줄 긋고 뭐 중요한 거 체크하고 구조도 표현해보고 하는 거는 연습장 또는 기초 분석 노트에 하시는 게 좋고, 책은 여러 번 볼 거니까 가급적 깨끗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기 1학기, 2학기 D-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1학기를 겨울방학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1학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엔 겨울방학 때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 보시고 중간고사 전후로 또 한 번, 이러면 이제 두 번 볼 수 있는데 정말 빠듯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라고 안 하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저는 9주는 최소한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9주 이상 걸릴 거라고 봐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책을 보시고 좀 공부해 보면서 스케줄을 좀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 볼 땐 일단 문제를 푸셔야 돼요. 풀고 나서 이제 분석이라는 행위를 할 땐 목표가 모든 내용을 이해해 보겠다. 이 지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해 보겠다. 근데 저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해 안 되는 내용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라.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지문에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의 형광펜. 구조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방식은 자유입니다. 편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단 이따 얘기하겠지만 훈련도감 따라오는 학생들은 훈련도감 좀 진행되다 보면 이제 제가 구조도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곧 하게 될 겁니다, 순서상. 그러면 요걸 좀 같이 공부해보고 나서 이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지의 근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이 문제는 왜 제대로 분석 안 하고 그냥 건너뛰냐 하면 답 찾았어요. 근데 답이 3번인데 예를 들어서 2번은 왜 맞는 거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맞냐고. 그냥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맞다는 느낌이 와요. 틀리다는 느낌이 와요. 거기에 약간의 근거를 갖다 덧붙여서 여러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은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공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정말 모든 선지의 근거 확인을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하시면요, 안 되는 게 나와요. 아무리 10분, 20분 쳐다봐도 정말 이 선지 모르겠다. 시간 끌지 마시고 형광펜 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에 체크돼야 되는 건 이거예요. 지문에 또는 작품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는 건 무슨 뜻? 나 이거 정말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선지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는 건 무슨 뜻? 이 선지는 근거를 정확하게 내가 못 대고 있다. 근데 이때 이 선지 같은 경우에 정답의 근거도 돼야 하지만 오답의 근거도 돼야 돼요.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광펜이 많이 체크되어 있는 건 정답이 아니라 오답 쪽일 거예요. 왜냐하면 답은 거의 쉽습니다. 근데 오답 중에 한 놈이 헷갈려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정답과 잘 모르겠는 오답. 결국 선지는 몇 개 남는다? 2개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개 남을 때 헷갈려요 라는 학생은 어느 정도 답은 찾아놨지만 설명 못하는 선지 하나와 그 찾아놓은 답 사이에서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일단 찾자 이거야. 그러니까 1단계 분석해서 내면의 어떤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여러분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1단계 이 1학기 공부가 끝났을 때 뭔가 가시적으로 남아있는 건 뭐냐? 이 기출분석 책에 형광펜 체크된 게 남은 결과물이에요. 그럼 이건 아직 내가 정복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2학기 때 이제 2회독, 3회독, 4회독, N회독으로 할 겁니다. 그때는 지문 분석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다만 간단하게 흐름 중심으로 요약을 할 때 지문에 표시된 형광펜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정답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이땐 정답, 비교적 쉬운 정답. 다만 오답 중에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건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땐 형광펜 칠해진 게 만약에 10개였다. 근데 2학기 때 여러 번 보면서 이 형광펜 칠해진 것 중에 내가 해결한 거의 개수가 좀 돼서 6개로 줄었다. 엄청 발전한 거예요. 이 형광펜 칠해놓고 이 형광펜 개수 줄어드는 걸 발전의 척도로 삼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이렇게 장황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최근 3년간
3년간 그 집중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문학 베스트 10, 독서 베스트 10, 10개를 뽑는 거예요. 나의 베스트. 물론 이때 제가 추천도 할게요. 작년엔 너무 고민이 많아서 못했는데 올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개 정도의 질문은 난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추천도 할 테니까 그 10개와 본인이 고른 것을 적절히 살펴서 10개 정도를 외울 듯이 보는 거예요. 외울 듯이. 자, 됐고요. 제일 궁금한 거 사실 이걸 거예요. 책이 9권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올해 홀수 책에 대한, 홀수 이제 편집 선생님들의, 기획 선생님들의 그 기획안을 듣고 좀 당황했어요. 9권? 9권 어떻게 하죠? 1년 동안 공부해서 9권 볼 수 있나요? 말이 되나요? 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새 뭐 주간학습지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36주, 40주 뭐 이래요. 그거보다 살짝 두꺼워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이 9권은 9주치예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근데 겨울방학 때 혼자 편하게 자습할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 9권을 9주 정도 목표 잡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주간학습지처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9주 안에 끝나요. 아마 3월 초? 3월 학평 보기 전에 끝납니다. 그리고 3월 학평 한번 보시는 거죠. 그것도 추천하고요. 좀 더 나는 구원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럼 분량 줄이세요. 5주. 그러면 매주 문학 1권, 독서 1권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학은 총 5권이고요. 독서는 4권입니다. 그러면 5주차가 되면 독서가 하나 남을 거예요. 그때는 독서 중에서 본인이 약한 걸 한 번 더 하시면 딱 5주가 돼요. 제 생각엔 이게 사람 따라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의 2배 정도 시간 할당해야 될 것 같고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은 기출의 공부에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방법은 이게 지워졌는데 훈련도감과 연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개한 이 2개는 난 기출 분석만 홀수랑 할 거야. 이런 학생인 거고요. 훈련도감과 연계하는 거는 강의를 훈련도감을 듣고 있는 학생이 이 훈련도구 기출북이랑 어떻게 연결할 거냐에 관한 건데, 이 기출 분석만 혼자 하는 학생도 그렇고요. 훈련도감과 연계하는 학생도 그렇고요. 일단 제가 뭐는 할 거냐면 문학 1부터 5, 독서 6부터 9에서 문학 1과 독서 6은 문학과 독서의 전 영역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7일 동안, 각각 7일 동안이에요. 각각 7일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독학하는 학생들도 제 생각엔 문학 1권, 독서 1권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면 나머지 어떻게 내가 혼자 독학할 수 있겠다. 나머지 내가 혼자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걸 학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훈련도감과 같이 연계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독학하겠다는 학생들은 이제 그만 들으셔도 돼요. 이어질 이 문학 1권에 대한 강의와 독서 6권에 대한 강의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칠판 지우고 뭔가를 설명할 건데 그건 이제 훈련도감 강의를 듣는 학생들, 우리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훈련도감이 한 20강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훈련도감을 10년 넘게 강의를 해본 저로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의 반응이 예상이 돼요. 뭐 대부분 학생들은 뭐 그냥 듣고 있겠죠. 반응 없이 그냥 예습하려면 예습하고 복습하려면 안 하고 그냥 강의 이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또 극히 일부 학생은 놀랍게도 와 좋다 뭐 이러고 있는 학생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럼 얼마일지 예측은 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학생들이에요. 난 이 강의 지금 어지럽다. 문학만 쭉 하고 또 현대시만 쭉 했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 문학 독서 막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상태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기존의 훈련도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학생은 예전의 그 훈련도감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기대했다면 좀 많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또 공부 자체를 난 굉장히 단계적으로 공부하길 원한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단계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죠. 자, 그럼 좀 앞으로 이동해서 목차를 보면서 이 훈련도감을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기출 공부랑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제서야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기출책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람은 이제 유형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나누는 이제 기준 중에 하나는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든 게 좀 단순하고 명료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분 찾기는 쉽지 않고요. 서론이 긴 사람이 있고 본론이 긴 사람이 있고 결론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훈련도감을 또는 제 강의 스타일을 여기에 좀 빗대어 표현한다면 저는 훈련도감은 서론이 긴 스타일이에요. 서론이 본론이자 결론인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건 기초니까 요것만 해. 그러면 편하죠. 또 다 쳐내고 2주 동안 우리 현대시만 해. 그럼 현대시 몰입학습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올해는 유독 좀 서론이 길어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할 때 뭐 시작을 만약에 한 반에 뭐 예전에 이제 강의실 꽉 차게 학생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하지만 꽉 차게 들어오면 이제 한 300명 정도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뭐 끝날 때까지 300명이냐? 그러지 않아요. 저랑 이제 맞는 학생들도 있지만 맞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이탈자가 당연히 생기고 학생들은 조금씩 바뀝니다. 언제쯤 그 초기부터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왜 그렇게 수업하는지 알 것 같아요. 또는 1, 2월 달에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좀 방향이 잡히네요 하는 시기는 일단은 6평본 이후에 좀 많고요. 가장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는 시기는 거의 파이널 임박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능까지 보고 나면 이 학생들이 그래서 1월 달에 수업을 그렇게 했구나. 2월에 그렇게 수업을 했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해 주죠. 근데 이제 인강에서는 제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인강에서는 문학 따로, 독서 따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인강이지만 현강처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서문학을 이렇게 혼재해서 진행 중입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제가 수업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능 현대시 이렇게 이해하자를 수업하고 바로 현대시 해석의 전제 조건을 알려드린 뒤 보기 없는 시 해석, 보기 있는 시 해석 4개를 모아서 수업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들까요? 어지럽다는 느낌 안 들어요. 알겠어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대시만 설명했을 때 여러분은 이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았다는 느낌은 매우 정확해요. 그러니까 공부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단계적으로 배웠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좀 희미하더라도 밀도는 떨어지더라도 전반적인 걸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현대시만 하면 적어도 현대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편하네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수업을 해보면 현대시 수업할 땐 소설 걱정하고요. 또 문학 수업할 땐 독서는 어쩌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수업을 문학과 독서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제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촬영이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현대문학의 주제의식 하고요. 독서 몇 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현대시가 몇 개 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가 딱 끝나면 이 부분이 끝나면
두 가지를 제안할 거예요. 첫째는 현대시만 복습하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뭔가 산만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고 제가 독서 10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은 훈련도감 복습을 뭘 하시면 되냐면 1, 3, 7, 9만 몰아서 한번 쭉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외연을 많이 확장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현대시를 알겠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 느낌이 확장이 돼요. 약간 국어가 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은 대로 확장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그러면 각 파트는 공부해서 파트를 공부할 때는 편안하지만 그 공부가 끝나고 국어 시험지가 문학독서 쫙 펼쳐져 있는 상황이 되면 암담한 거예요. 강의를 들을 때 편안하고 시험 볼 때 암담한 걸 선택하게 할 거냐. 강의를 들을 땐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헷갈리게 그러면서 떠나는 걸 감수하더라도 시험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을 때 정확한 내비게이션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면서 진행하는 수업을 제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OT도 그렇게 저 혼자 비장하게 막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뭘 덧붙일 거냐면 우리 기출 분석 국어북에 현대시를 공부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훈련도감을 같이 하는 학생들은 훈련도감에서 현대시 파트가 끝나면 훈련도감 현대시 파트만 복습하시고 기출국어북 현대시 파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훈련도감 진행 중에 제가 기출도구 저도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제목을 너무 길게 줬어요. 홀수기출 훈련도구 국어북에 1권 문학과 6권 독서를 병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1권 문학과 6권 독서도 들으시면 좋은데 훈련도감을 따라오는 학생들한테는 안내를 할 거예요. 자, 이거 끝났지? 그럼 오늘부터는 하면서 1권에 뭐를 봐라. 그리고 2권에 뭐를 봐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 안내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도감과 훈련도구 국어북을 같이 할 학생들은 훈련도감 중에 하는 얘기 고려해서 훈련도구 국어북을 같이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그 멘트가 언제 나올 거냐면 문학구 끝나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난 못 기다리겠다. 그 학생은 훈련도구 국어북의 1권 그리고 6권 1권 문학 6권 독서에 대한 별도 강의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냥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때도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언제까지 좀 버텨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까지 버텨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올 때 문학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했고요. 글 전체를 지배하는 일관성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또 그 일관성을 이루는 요소와 요소들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관계 2개 있을 때 또 뭔가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관계 2개 3개, 4개, 5개 요소들 간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 현대문학의 주제의식에서는 현대시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을 아우르는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현대소설에서도 더 중요해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EBS 연계교재를 볼 때 매우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아마 EBS 프리 강의 때 얘기할 것 같고요. 주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도 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독서 공부라기보다는
글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대시 공부하는 와중에 현대시를 포함한 글이라는 게 무엇인지 같이 배우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시 하나만 놓고 봤을 땐 확 감겨오는 맛은 없죠. 아직은. 근데 이걸 공부를 하고 나서 현대시만 따로 복습하게 되면 이런 걸 공부했기 때문에 현대시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특히 현대시의 이 보기 있는 시 해석할 때 보기를 보는 안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만든 목차가 아니라고 OT 때 말씀드렸고요. 그냥 만든 훈련 도구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다 있다.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지금의 1월 달에 또는 이후 2월 달에 만족감, 3월 학평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수능을 위한 공부고요. 그리고 제 머릿속은 지금 여러분이 9월 이후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작년에도 구주연마에서를 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구주연마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기간에 구주연마를 해야 하는데 기본을 다시 다져야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좀 고통? 방황?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올해는 좀 어지럽다는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예전의 훈련도감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듣지 않겠다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몇 명은 이 강의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몇 명이라도 9월에 좀 안 힘들게 하고 싶다. 첫째, 9월쯤 됐을 땐 객관적인 약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객관적인 약점이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아주 주관적인 또는 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약점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현재 나는 뭐가 약해라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는 내가 뭐가 약한지 몰라요. 그냥 문과인데 과학기술 약점이죠. 그건 과학기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과니까 철학 지문이 낯설 수 있죠. 공부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틀린다? 그럼 그때 약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여러분 약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공부하면 되겠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다음, 이 9월 달에 이런 식으로 강의를 꾸준히 하셔서 기출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수능 결과 당연히 좋을 텐데 9월 달에 괜히 막 10월 달에 괜히 막 기본기 다시 찾아야 되고 이런 상황은 좀 그만 만들자. 제발. 그러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런 취지로 저는 1년을 독하게 마음먹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건 좀 이해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럴 수 있는데요. 제 커리상 이 훈련도감 끝나고 훈련도구 국어북 다음의 강의는 사실상 파이널 강의예요. 큰 축은 두 개입니다. 훈련도감과 구주연마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강의를 안 찍으면 제가 은퇴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나 은퇴 안 했어는 건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여느 해와 달리 강의 자체는 아주 슬림한 네일아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이제 약점이 나올 거라 그랬죠. 그 약점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한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좀 슬림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 여기 있어, 어디 안 갔어,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중간중간에 EBS 풀이, 그리고 제가 무슨 짓 할지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프로젝트 X 뭐 1, 2, 3 1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프로젝트 1은 프로젝트 X1은 사실상 준비 끝났어요. 곧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존재만 알리다가 마지막에 이거 할 때 올해는 좀 같이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학생들의 그 반응들 다 고려해서 분량이라거나 무엇을 해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거의 완전히 다른 구주 연마에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강의할 때 한마디로 저도 좀 편하게 수업하고 싶어요. 기본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수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좀 다지자. 여러분이 그 공부가 이미 시작됐을지 2월 1일 목표인지 설날 다음 날인지 개학한 3월 달인지 중간고사 본 5월인지 일단 6평 보고 시작할래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시작하겠죠. 기본기부터 다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이게 강의보다 더 길어졌네요.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났고요. 본격적인 기출분석 공부는 훈련도구 국어북 1권 그리고 6권을 가지고 제가 예비 시행 다시 분석해 드리면서 기출분석 공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훈련도 강의랑 같이 따라 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법 안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